현재 시간은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대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촬영을 할 테니까요. 장 마감 때쯤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최근 들어서 계속 퐁당퐁당 하루에 맨날 1위 1비 하면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왔대 안 좋게 나왔대 이런 것 때문에 퐁당퐁당 하는 장세가 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장 간밤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하락을 했어요. 좋게 나오지 않았던 물가 지표, PC 지표도 그렇고 메타의 실적 여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강하게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을 하더니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또 양호한 가이던스 영향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5% 급등, 구글은 한 12%인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매출 10%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시간 내에서 한 8% 정도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AI 쪽에 또 가장 또 대장급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계속 기대감이 나오니까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됐죠? AI 반도체 또 AI 관련된 구리 전선 변압기만 수급이 몰리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사실 쳐다도 안 보는 약간 그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장세인데, 그럴 만도 한 게 미국 증시에서 1분기 이제 PC가 발표가 나왔잖아요.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높고 미국의 GDP 발표를 했는데 GDP는 굉장히 감소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GDP는 감소하는데 물가 지표는 올라가네? 이게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는 침체인데 물가가 오르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AI는 좋은데 그 외의 섹터 미국으로 따지면은 다우지수나 아니면 러셀 중소형 지수가 모여있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AI가 묻은 테마들은 잘 버티고 그 외의 테마들은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추이가 나오는데 이번에 1분기가 1.6%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3.4, 4.9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듯한 이런 또 확실하게 수치가 나와주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근데 원래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네? 금리 인하 하겠네? 그러면 오히려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뜻 그렇게 가지 못했던 이유가 경기는 침체로 가는 것 같은데 물가가 올라.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못하잖아. 물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국채 금리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고 올리기도 부담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또 경기 침체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PC 지표를 봤을 때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살짝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힐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반등을 하네.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이거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민감하게 다른 섹터들은 조금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양호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때문에 반도체 AI 쪽에 많이 수급이 몰렸었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AI 시대에 제2의 석유가 된 구리, 세계 최대 구리 공룡 기업이 탄생하나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세계 최대 광산 기업 BHP가 영국의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의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이렇게 인수합병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구리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드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리 관련해서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리값 급등으로 해외 수주가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구리의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다. 그래서 전선업계도 호재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최근에 전력기기, 구리 전선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오늘도 일제히 대부분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전선, 이구산업, 가온전선 10%에서 20%대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세명전기, LS일렉트릭 다 이런 종목이야. 그래서 가는 놈들이
계속 가는 시장.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조금 경험을 해봐서 익숙할 법도 한데 매번 나올 때 이게 선뜻 또 손이 좀 잘 안 나가기도 하죠. 좀 매매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고 그래도 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또 여기 대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은 또 YC라는 종목이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이후에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데 와 오늘은 거의 장중 오버슈팅까지 잘 나와주면서 24%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흘러가는 모습도 특징적이었고 결국에는 얘도 반도체, 구리, 전선, 변압기 다 AI 관련된 파생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을 본다면은 다른 뭐 재료가 있는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이 갑자기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아마 뚜렷한 재료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서 선익 시스템 증착기 도입을 또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거기에서도 민감하게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로 들어왔고요. OLED 관련해서 또 몇몇 종목들이 조금 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많이 움직인 거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저PBR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현기차는 그냥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KB금융이 10%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를 돌파를 하면서 벌써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네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금융지주 7%, 신한지주 9%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PBR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전부터 뭐 계속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뭐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있고 추가적으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이죠. 이제 당장 다음 주인데 5월 2일 날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증시 속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건지 몰라도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 날 나온다는 거 그 부분 때문인지 기대감으로 여기도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만 정리가 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 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소하고 있는 GDP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요거 보시면은 미 국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 중에 있다라는 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AI 제외하고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었죠. 하이브 관련해서 하이브와 미니진 대립 갈등 때문에 기자회견 굉장히 좀 떠들썩했는데 아무튼 근데 좀 더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예요. 약간의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민심이 민인진 대표 쪽으로 조금 가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브 측도 또 어떤 또 대응을 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좀 갈등이 안 좋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 엔터 쪽이 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매매를 했던 오늘의 트레이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계속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려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가볍게 오전장 위주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선 구리 쪽이 강하게 또 올라갈지는 오늘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실현 손익 상세로 보면 오늘도 그냥 소소하게 수익을 보면서 좀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매매는 조금 한 것 같은데 손절도 나가고 또 수익도 나고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매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실이 났던 종목은 이제 제주은행 어제 살짝 종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에 국채금리도 상승할 것 같고 왠지 미국장 하락하면서 국채금리 슈팅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종가 고가가 끝났죠. 그럼 사실상 종가상 거의 신고가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갭 뜨면서 약간 슈팅 나오는 걸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수가 시간 외로 급등을 하면서 실적 발표 영향으로 급등을 하면서 갭 하락이 마이너스 3%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손절이 나갔었고요.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게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거든요. 얘가 좀 그쪽 국채 금리 쪽 테마라서 그래도 얘는 조금 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들 인식으로는 약간 인버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야 인버스처럼 지수 좋네? 그럼 빠져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트의 전체적인
전체적인 추세는 끝나진 않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어제 예상했던 예측 범위를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손절로 간단하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뭘로 복구를 했냐?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이 오전에 보시면은 반짝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슈팅 나올 때는 못했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정고점 부근이자 또 중요한 가격대 라운드 피겨 21,000원 가격대에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면서 복구를 했고 추가적으로 더존비전이라는 종목도 얘가 원래 여기에서 21선 반등이 나올까 보고 있었는데 오늘 11선 위에서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11선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해서 좀 손실 복구 돈 플러스로 바꾸면서 오늘은 그냥 욕심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는 또 뭐가 발표가 나오냐면 오늘도 PC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PC 발표는 이제 3월달 PC 발표가 있는 거고 어제 발표를 한 거는 아마 1분기 PC 발표가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와서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과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제 조금 미리 맞은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까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오늘 미국장 또 어떻게 끝나는지 또 차분하게 지켜보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근데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게 일부 이제 AI 관련해서 전선이나 구리 그다음에 AI 관련 개별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양호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여기 내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한두 차례 또 한 폭의 또 조정이 나와주면은 여기에서도 눌림을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은 다음 주도 매매 가능한 섹터 뭐가 있을까? 오늘 들어왔던 구리 전선 플러스 AI 관련 개별주들 또는 태양광도 아직 끝나진 않았죠. 비록 좀 가볍게 움직이긴 하지만 태양광도 결국에는 AI가 살짝 묻었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몇몇 개별주들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 구간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일단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PBR 밸류어 프로그램 5월 2일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전후로 해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도 차분하게 투자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